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뉴홈 사전청약 4곳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전청약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나온 곳들도 있고, 그리고 6월에 4곳의 사전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청약 물량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전청약의 일정 및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청약에 대한 Q&A,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전청약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따른 이해가 좀 필요한데,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일주택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비율이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의 비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특별 공급도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일반 공급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둘 다 신청을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1세대 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는 사전청약뿐만이 아니라 일반의 청약 같은 경우에도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면 특별 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하고 일반 공급을 통해서 중복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고, 특별 공급 사전 청약에 만약에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은 일반 공급 당첨자에서 이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당첨되게 된 그런 부분들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 공급의 조건이 내가 부합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별 공급을 내가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심도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본다면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모집 공고문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 군데를 동시 청약을 내가 해도 되느냐에 따른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는 이유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모집 공고일이 다른 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한 모집 공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5개의 모집 공고가 쭉 나오게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은 다 순차적으로 늘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당첨된 곳이 우선해서 당첨권으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개의 청약 물량에 내가 청약 신청을 다 했는데 당첨자 발표율이 제일 빠른 곳에 내가 당첨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2곳에 청약을 신청한 것은 무효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예 공식처럼 여러분들께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둘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첨자로 먼저 선정되면 특별 공급에서 선정이 되면은 일반 공급은 제외가 된다. 또 당첨자 발표율이 다른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사전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약 시점까지 그 충족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이제 채우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 예외적인 사항을 보게 된다면 이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대규모의 택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비율별로 나눠서 해당 거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예를 들어서 검단 신도시, 인천의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인천의 거주자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의 50%를 공급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다 만약에 우선권을 주게 된다면 대규모로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을 하는데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50% 그리고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의 50%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의 50%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당의 50%와 수도권의 50%를 배정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율별로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만약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가 이루어진다. 창릉 신도시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당의 지역 30%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20%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 50%로 이제 배정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해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지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에서 사전청약을 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인지 인천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인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인지에 따라서 이 배정되는 부분들이 틀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규모의 민간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지 100%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별로 나누어지고 꼭 그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서울 수방사 부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하고 본 청약시까지 그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은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의 물량들에 집중해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컬럼을 통해서 또는 동영상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스터디 클럽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경기도 남양주 왕수 굉장히 많은 932세대가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 46, 55, 59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면 24평형, 25평형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 중소형의 아파트가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고 2억 6,400만원부터 3억 3,600만원의 분양 가격이 이제 추정 분양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양 매고 S1 블록 같은 경우에는 204가구 그리고 4억 3,900에서 5억 4,400 그리고 서울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590세대 3억 1,400만원 그러니까 소형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에 255세대 일반형으로 8억 7,200만원의 전용 5구제곱미터가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달에 이 일정들 4개의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에 거주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형하고 일반형의 모집 공고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 이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시세 70% 그리고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합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시세 80% 수준 그리고 100%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태예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월에는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눔형과 일반형에 따른 분양 예정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곳의 분양 물량하고 그리고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일반형의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인근에 입지를 한 아주 우수한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를 하고 사전 청약 255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형은 5구제곱미터, 그리고 특별 공급이 6월 1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약은 2023년 9월 15일에 예정되어 있고 2027년도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교통망을 간단히 보게 된다면 한강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량진역과 노들역 인근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지상철이 다니기 때문에 소음 그리고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방사 부지에 따른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높은 경쟁률로 완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입지가 좋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한강변의 아파트, 신축의 아파트를 10억이 안 되는 금액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동작구 수방사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8억 7,225만원에 이제 추정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뭐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억에서 6억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동작구 수방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여져요. 단점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물량은 남양주 왕숙 A19블럭의 나눔형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왕숙 A19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932세대가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의 사전 청약 물량이고 46제곱미터, 55, 5구제곱미터의 중소형의 물량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분양 일정은 6월 26일부터 29일이니까 일정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망과 입지를 살펴본다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로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지들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신도시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숙역이라고 하는 9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남양주 왕숙 2지구라 라든가 양정 역세권, 그리고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와 지금 지구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이 남양주 쪽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이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남양주 왕숙 19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지가 아주 우수하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19블럭의 위치인데요. 주변에 이제 학교가 계획되어 있다는 학생권의 아파트, 그리고 녹지 공간이 많다는 이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하고 좀 멀어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양주의 공급 물량이 워낙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싸거나 아니면은 역세권 위주의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양 매곡 S1 블럭의 아파트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4세대가 사전 청약 물량이고요. 5구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29일에 예정된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교통망도와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 만안구하고 안양 동안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평촌 신도시, 1기 신도시인 범계역과 그리고 평촌역을 아우르는 신도시가 입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탈바꿈할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고, 이 범계역 일대의 아파트들의 학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이 안양 매곡 같은 경우에 장점을 보게 된다면 월곶 판교선이 예정되어 있는 안양 운동장역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이 산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아파트입니다. 다만 단점은 이런 역을 이용하기까지 거리가 좀 멀다는 단점이 있고, 안양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경기를 하게 되면 소음이 꽤 유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S1의 공공분양의 물량이고요. 나눔형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70%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숲세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네 번째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 3단지 나눔형입니다. 이 물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전 청약이 590세대. 아쉬운 것은 주택형이 4구제곱미터로 이제 소형의 평형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6월 26일부터 29일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강일 3단지의 위치이고요. 바로 옆에 하남 미사지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 눈에 띄는 것은 한강변의 바로 인근에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호선이 이제 예정되고, 이 9호선이 왕숙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면 이 직간접적인 호재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6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를 간단히만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서울 고덕 강일이 이제 나눔형으로 분양을 진행을 하는데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46제곱미터는 2억 6,380만원, 그리고 55제곱미터는 3억 1,100만원, 그리고 5구제곱미터는 3억 3,600만원으로 이 분양 가격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안양 매곡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가 4억 3,900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가 이제 5억 4,300만원, 서울 고덕 강일 같은 경우에는 4구제곱미터가 3억 1,440만원, 동작구 수방사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모집 공고가 현재 나왔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억 7,225만원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청약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물량들이 지속해서 9월과 12월에도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